많은 분들이 치과를 이가 아프면 치료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아플 때 치료만 하는 것으로는 내 치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아픈 분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60대가 되면 둘 중 한 명은 잇몸 질환을 앓게 되고 심지어 70대 이상이 되면 치아가 없는 무치약자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을 한두 번 제때 못하거나 또 새 차를 좀 건너뛴다고 해서 차가 즉시 망가지거나 부식되진 않습니다. 우리 구강 건강도 비슷합니다. 칫솔질을 한두 번 건너뛴다고 충치가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또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스케일링을 안 했다고 바로 잇몸 질환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놓치는 사각지대,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 틈 속에는 세균막이 조금씩 쌓이고 치아의 부식과 잇몸 염증이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증가됩니다. 거기에 수면 중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과도한 힘까지 더해지면 치아와 잇몸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방적 차원의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40대 중반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어금니를 잃은 케이스입니다. 콤빔 CT 사진을 보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건강관리에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치아의 흔들림으로 환자분은 씹기 힘들어하셨고 결국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후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치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자동차를 타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오일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아직 잘 굴러가니까 조금만 더 타자. 이런 식으로 넘기면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시점은 고장이 시작된 순간을 알려줍니다. 아직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시리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지는 등 이런 변화는 모두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라는 경고등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큰 통증과 큰 치료 그리고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전략입니다. 저는 그 전략을 생애 구강 관리라고 정의합니다. 혹시 생애 구강 관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애 구강 관리요? 구강 관리. 생애 구강 관리.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생애 구강 관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일반적인 치과 예방과 관점이 다릅니다. 예방의학의 1차, 2차, 3차 예방을 보면 예방의 개념이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은 병이 생긴 뒤를 관리하는 특수 예방에 더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도 대부분 만성질환의 특징을 가지다 보니까 충치나 잇몸이 이미 나빠진 사람에게 붙는 예방 프로그램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는 병이 생긴 사람만 관리해서는 평생 구강 기능을 지키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구강 관리는 병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보편 예방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픈 사람만 따로 관리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구나 평생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건강 시스템이 바로 생애 구강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60대 환자분의 치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치아 상태가 어때 보이시나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대부분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아 겉면에 세균막이 얼마나 있나 염색을 해봤습니다. 네, 염색을 해보면 치아 표면에 세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염색된 상태를 보면서 닦아도 완벽하게 닦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놓치는 사각지대가 많고 평소 습관대로 방치하게 되면 뿌리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애 구강 관리를 위해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혹시 치과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있으실까요?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세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 닦는 게 중요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3가지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어디를 어떻게 닦느냐를 배우셔야 합니다. 333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이를 닦자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충치와 잇몸 질환은 바로 이 틈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상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대 초반 환자의 치아 상태입니다. 딱 봐도 치석이 많이 부어 있고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죠. 아직 젊은 나이인데 칫솔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치석이 많이 쌓이고 잇몸 질환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를 닦긴 했지만 어디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치아와 잇몸 사이가 계속 방치된 겁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와 칫솔질 교육을 시행한 이후의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정확한 칫솔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3 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루에 한 번은 틈새 청소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한 5분 정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간 칫솔 우리가 이제 쓰잖아요. 그거 뭐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중요성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치간 칫솔은 환자분들께 이제 쓰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면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칫솔질을 하는 방향과 완벽하게 수직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쓰시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쓸 때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그 딱 맞는 치간 칫솔을 권해드리기보다는 약간 헐겁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해서 드려요. 그게 이게 치간 칫솔도 사이즈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죠. 3mm, 5mm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처음 할 때는 작은 걸 사용하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가장 좋은 거는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에 딱 맞는 치간 칫솔을 쓰면 제일 좋지만 그걸 처음에 권해드렸을 때 그걸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쓰실 때에는 우선은 좀 약간 편하게 쓸 수 있는 치간 칫솔 사이즈를 먼저 선택해서 그걸로 연습을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쓰시는 게 좀 더 적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는 것입니다. 충치나 세균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힘이 치아 파절과 마모 그리고 턱관절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잠잘 때 이를 갈거나 꽉 무는 습관, 과한 저장력, 그리고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장기적으로 구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를 지그시 물고 있는지 또는 이를 갈진 않는지 스스로 살피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에 턱이 뻐근하거나 잠잘 때 이를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플 때만 치과에 가는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강 질환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서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경치료나 임플란트 같은 광범위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구강 관리를 받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치과를 방문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나이가 또 들다 보면 이미 뭐 신경 치료를 하거나 충치가 생겼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미 관리의 시기를 놓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중에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70대 환자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사정상 선뜻 재치료를 결정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러면 잇몸 치료와 계속 관리를 통해서 현재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도 방심하면 주변의 뼈와 잇몸이 약해지면서 흔들리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으시다고 해서 이를 안 닦으시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 갓난아기들 보면 가제손수건으로 잇몸 닦아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노인들도 가제손수건 이용해서 잇몸을 닦아야 됩니다. 잇몸도 약간 유동성이 있는 부드러운 잇몸이 있고 뼈에 직접 붙어있는 단단한 잇몸이 있는데 단단한 잇몸에는 세균이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틀니를 쓰시는 약간 고령자일 경우에는 혓바닥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혀를 닦는 기구를 이용해서 잘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강 기능이 무너지면 삶의 질은 크게 흔들립니다. 아프지 않으실 때 평생 써야 하는 내 치아와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강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